3주차 식품 영양학 탄수화물 수업 중인데요. 두 번째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탄수화물에 대해서 그 단당류, 이당류, 그리고 다당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권장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탄수화물은 우리 총 열량의 65%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2,500칼로리를 먹고 있죠. 권장량인데요. 2,500칼로리의 60%면 대충 짜도 6, 6, 22, 1200, 1500칼로리 정도가 이 탄수화물에서 섭취하고 있네요. 열량을 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제일 많이 먹잖아요. 예, 그 이유가 열량을 내는 물질 중에서 탄수화물이 65%를 우리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잉을 하게 되면은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요, 비만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밥을 적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열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잉증으로는 이제 비만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밥을 또 많이 먹게 되면은 소화불량에 걸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배고파서 밥을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에 걸려서 우리가 속이 부대끼게 되는데, 이때는 소화제를 먹을 정도로 이렇게 소화불량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지방 과다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왜냐하면은 탄수화물을 먹고 그 열량으로 쓰이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는 어떻게 저장합니까? 피하에 지방으로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지방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핍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정말 적게 먹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이디오피아 애기들 그림 보셨잖아요. 그 애들이 정말 그 우유를 못 먹고 밥을 못 먹어서 빼싹 마른 거를 보셨을 텐데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체중이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발육이 불량한 상태로 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체중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밥을 많이 먹고도 살이 안 찌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는데요. 우리가 밥을 적게 먹으면 체중이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밥을 적게 먹으면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또 밥을 적게 먹으면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혈당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배고파집니다. 예, 배고픈 증상이 나타나고요. 배고픈 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경질이 나고요. 예, 그래서 배고프면 신경질이 나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는 심하게는 어떻게 되냐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이 부족하게 되면은 길을 가다가도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응급실에 가게 돼서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뇨병 환자들은 굉장히 저혈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사탕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혈당이 오는 것 같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힘이 없고 어지러워진다, 이럴 때는 사탕을 하나 먹으면 그 저혈당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탄수화물의 기능은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열량이 안 나니까. 그래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열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혈당을 어떻게 유지한다고요? 몇 퍼센트를 유지해요? 0.1%로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절약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탄수화물을 우리가 적정량 또는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을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쓰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절약 작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탄수화물 양을 꼭 먹어줘야 됩니다. 적당한 탄수화물을 먹어줘야지만 우리 몸속에 그 단백질이 근육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우는 사람은 적정량의 탄수화물, 그리고 거기에 단백질을 갖다가 먹어줘야지만 이 근육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줘야지만 단백질 절약 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탄수화물을 먹어줘야지만 간의 해독 작용이 일어납니다. 예, 간을 해독하는 작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화가 되겠는데요. 소화는 음식물이 입속에서 분해돼서 일단 음식물 먹으면 이렇게 씹죠. 예, 씹으면은 이제 이 저작 활동을 통해서 음식물이 잘라지기도 하고, 일부는 우리 입속에 있는 프티알린이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얘가 분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가게 되고요. 위는 이제 저장 창고의 역할을 하고요. 위에서 얘가 이제 그 염산하고 막 이렇게 섞이게 되면서 얘가 분해가 되면 소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장으로 가기 전에 이제 그 소화액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죠. 십이지장을 거치면서 소장을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효소의 작용이 일어나서 아밀라제에 의해서 이 전분이 어떻게 되냐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예, 커다란 이렇게 그 구슬이 잘려지게 되는 거죠. 길게 늘어진 구슬들이 이렇게 잘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당류였던 전분이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액에 이제 그 공급이 돼서 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혈액을 통해서 그 세포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가 그 당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그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우리 피부 재생을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은 관과 근육에서 글리코겐 형태로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예. 포도당을 우리 세포에서 다 쓰고 남은 나머지 것들인 거죠. 나머지는 간과 근육에서 글리코겐 형태로서 저장이 되는데, 저장량이 초과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방으로 변화돼 가지고 전환돼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특히 어디에 저장을 하게 되냐면 피하의 지방이나 아니면 내장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복부에 유난히 배가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뱃살을 찌시는 분들은 이 내장 지방이 쌓인 것인데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만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셔야 되죠. 내장 등 각 조직에 이제 쌓이게 됩니다. 제가 다시 이거를 소화되는 과정을 저기 이렇게 인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여기 간이 있고요. 여기 심장이 있죠? 예. 여기 간입니다. 예, 여기 간이고요. 이거는 폐죠. 여기 양쪽에 폐에 숨을 쉬어서 공기를 들여보내는 곳이죠. 그래서 맑은 공기가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이 맑은 공기도 산소가 그 혈액을 타고 공급이 돼야지만 우리가 그 세포에서 산소를 공급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먹는 것이 여기 위로 들어가 가지고 위에서 그 어떻게 되나요? 이쪽 이제 이 소장, 여기가 소장이거든요. 작은 창자라고 부르죠. 여기서 영양소가 흡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 간으로 갑니다. 예, 요 간으로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가지고 이 간에 있는 혈액 그 영양소가 어디로 가요? 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심장에 통해서 그 혈액 내에 녹아져 가지고 각 세포로 다 온 몸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서 소장에서 이제 영양소가 흡수되고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밀라제라고 하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나옵니다. 이 소장에서. 그래서 이 소장에서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대장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큰 창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장을 통해서 물이 흡수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탄수화물의 소화라든가 모든 음식물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먹죠. 그래서 이거를 음식물을 잘게 잘라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푸티알린이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서 우리가 입에서 오랫동안 탄수화물을 씹으면 단맛이 나게 되는데 이 푸티알린이라고 하는 효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라가지고 식도를 거쳐서 여기 위로 보내지게 되면은 위에서는 아주 강산이 나와서 염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여기 이제 보내주게 되죠. 뗄 수 있을까요? 못 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위에서 이제 그 강산이 나와서 더 미세하게 죽 상태로 만들어져서 여기 소장을 가게 되면 소장에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서 이 탄수화물을 그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당을 다시 간으로 보내고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가고 이 간에 있는 혈액이 심장을 가게 돼서 이 심장에서 혈관을 타고 우리 온몸에 보내져서 우리 세포가 끊임없이 재생이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쓰고 남은 것들이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그 혈액에 남아있는 것들이 어디에 저장이 된다? 남으면은 여기에 근육에 어떤 형태로서 글리코겐 형태로서 저장이 되기도 하고 또는 여기 내장의 지방으로서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다 지방이 끼는 거죠. 특히 이런 배에 아래에도 지방이 끼게 되면서 이런 우리 내장들이 제대로 못 움직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쌓이면 우리는 뭐 내장 지방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과잉 섭취를 했을 때는 그 에너지로 쓰이고 그 나머지 량은 일단은 간에 저장이 되고 그 나머지는 내장에 저장이 되고 또 어디냐 내장에도 많이 쓰이고 나면 여기 피부에 이제 이렇게 각 피부에 다 저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몸이 부피가 늘어나게 돼서 우리는 비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우리가 소화 과정을 거치고 우리 몸에서 흡수되고 에너지로 쓰이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근원이 되는 식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탄수화물 근원이 되는 식품은 밥, 떡, 빵의 주성분인 곡물에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옥수수, 그리고 바나나 등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식사를 못할 때 바나나를 먹기도 하죠. 이거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그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나나를 아침에 먹으면 당을 공급하는 작용을 하죠. 우리 머리는 유일하게 그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얘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이 에너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머리가 작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학습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먹지 않는 아이는 학습 부진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가 고프면 공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뇌의 활동에 필요한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포도당의 공급은 정말 필요한 거죠. 특히 아침에 이 포도당 공급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아침에 먹은 거는 공부하는 데 쓰이고 일하는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저녁에 많이 먹은 그 탄수화물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쓰일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이지 못해서 그것이 비만의 원인이 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많고 과일의 당분, 과일 속에도 들어있고요. 설탕 등의 당분이 또한 탄수화물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자를 먹는다거나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거나 또는 과일을 많이 먹으면 절대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속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죠. 단맛이 나는 것들은 다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올리고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올리고당은 단맛은 있으나 우리 몸속에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서는 이 올리고당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맛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 거는 먹긴 먹고 싶은데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게 하고 싶다 할 때 쓰이는 것이 올리고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만든 당이고요. 이 올리고당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올리고당을 이제 이용해서 당뇨병 환자 식이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일 때 이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식사 후 우리가 달짝지근한 과일이나 케이크 등을 먹는데요. 그러면 탄수화물 과잉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식사를 하신 후에 커피 한잔 하면서 달큰한 케이크를 한 조각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피는 적지만 열량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가공되지 않은 그런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곡류는 껍질 때 먹는 것이 좋고요. 과일도 껍질 때 먹고요. 과일은 아침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요, 점심에 먹는 사과는 은이요,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해가 가시죠? 사과 속에 들어있는 당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포도당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뇌의 활동을 도와주고 에너지로 쓰일 수가 있지만, 저녁에 먹은 그 사과에 들어있는 사과는 에너지론으로 쓰이지 않고 우리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일 전체를 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과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이 절대적으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이긴 하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탄수화물이 부족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다 먹고 있고요.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탄수화물 결핍증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과잉증이 일어나고 있죠. 요즘은. 왜냐면은 우리가 먹는 과자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또는 케이크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공식품들은 대부분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먹는 케이크 한 조각이
예, 또는 과자 몇 개가 예, 탄수화물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비만을 일으키는 것들은 밥을 잘 먹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섭취한 당들로 인해서 비만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이어트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간식만 끊어도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탄수화물 식품, 우리가 전체 먹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65%를 섭취하고 있는 것이라서 중요한 근본식품이 되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그 교육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보시든지 아니면 프린터에서 놓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고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제 방에 들어있는 제가 3주차 영양학 강의 자료를 업로드 했으니까요. 그 자료를 꼭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 날 있는 수업에는 섬유소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수업 내용을 올려놨고요. 거기에 질문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답을 쓰시고 그리고 이것을 프린트해서 파일에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질문에 들어있던 내용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수업이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수업이 아니라서 어색하기도 하고 제대로 그 질문과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수업이 얼마만큼 이해됐는지를 제가 알 수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면 동영상을 한두 번 더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